네, 그럼 저희는 이제 1-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제 1-1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 x 플러스 y가 이제 2라고 돼 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4라고 줬을 때, x 6제곱 플러스 y 6제곱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6제곱 더하기 6제곱의 값을 좀 변형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변형을 시키고자 했더니, 이미 세제곱이 줬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떻게? x제곱의 제곱 플러스 y세제곱의 제곱이라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빼기 2ab이기 때문에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의 제곱 빼기 2에 두 개 곱하면 x 세제곱 y 세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 값이 몇이다? 14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xy 값을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xy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x 세제곱과 y 세제곱에 대한 변형식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3xy의 x 플러스 y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얘는 14가 되고 2를 3번 곱하면 8이 되고 얘가 2니까 마이너스 6xy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는 넘겨주시면 6이 마이너스 6의 xy니까 xy는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는 다 있어요. 얘네들 정답은 뭐가 되냐? 14의 제곱에서 x세제곱 y세제곱은 xy의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196에서 플러스 2니까 답은 19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1-11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두 번째 1-1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x-x분의 1의 값이 2라고 줬다고 했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의 값을 다 구해보시는 것이 우리 문제의 목적이 될 것인데요. 첫 번째 기억부터 확인해보면 기억은 그냥 못 구하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의 값을 x 마이너스 x분의 1 제곱에서 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플러스 2, 두 번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4를 곱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2의 제곱은 4 플러스 4니까 8 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제곱을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한마디로 플러스 마이너스 1루트인데 x가 양수라고 한 단서 조항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은 2루트 2만 되기 때문에 기억은 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니은은 어떻게 보실 거냐? 니은을 봤더니 우리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은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4 플러스 2기 때문에 6 되기 때문에 니은도 맞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디귿은요 이제 x의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의 값은 세제곱에 대한 그 공식을 쓰게 되면 우리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에 두 개 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쓸 필요 없겠죠. 그럼 x 빼기 x분의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2를 3번 곱하면 8이 되고 플러스 6이니까 14가 돼서 디귿도 맞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1-12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다음 우리 1-13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봤더니 얘네들 이제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을 해가지고 x 플러스 10까지가 있기 때문에 총 몇 개, 10개의 항이 곱해져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냐면 x의 구제곱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럼 얘네들 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예를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 x의 세제곱의 개수는 얘 x 택해가지고 1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의 개수는 x가 두 번만 택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x3 아니 그래서 3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x2x 그래서 2가 있고, 그다음에 1xx라고 하는 x가 1이 있어서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x의 개수는 x가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x 하나에다 나머지 두 개를 곱하는 2 곱하기 3, x 하나에다 나머지 두 개 곱하는 1 곱하기 3, 그럼 x 하나에다 나머지 두 개 곱하는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개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총 항의 개수가 총 몇 개냐면 10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x 9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상수항 택하고 나머지는 다 x를 택해준다는 뜻인데, 첫 번째 얘만 상수항 택해야 되면 1이 될 수도 있고, 얘만 상수항 택하면 2가 될 수도 있고, 얘만 상수항 택하면 3이 될 수 있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10까지, 한마디로 1부터 10까지의 모든 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1하고 10을 더해주시면 55가 되고,
2하고 9를 더해도 55가 되거든. 아, 미쳤어요. 55가 아니었어요. 10이죠. 11이죠. 그럼 2하고 9를 더해도 11이거든요. 한마디로 총 11의 값이 10개가 2개를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2개씩 묶었으니까 10개가 2개씩 묶게 되면 5묶음이 되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5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제 1-13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가 이제 1-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봤더니 1번 문제는 그냥 이거 자체로 이제 뭐 100 플러스 1x 100일을 x 뭐 99를 y로 잡아 상관없긴 한데 그렇게 잡으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제가 100을 x로 잡아가지고 저 식을 어떻게 잡을 거냐, x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x 빼기 1의 세제곱을 해서 우리가 구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전개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x의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있고 x의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3x 빼기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될 수밖에 없냐? 6x 제곱에 플러스 2가 되는데 이제 여기 x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다? 100을 넣기 때문에 100의 제곱은 만이 되겠죠? 얘네들은 6만에다가 1을 더하니까 6만 2가 문제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또 똑같이 이제 두 번째는 2번 문제 똑같이 100을 x로 잡게 되면 어떠한 식이 완성되게 되냐? 첫 번째는 x 빼기 1에 만이기 때문에 100의 제곱이니까 x, 100 있으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x 빼기 1 넣고 얘네들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만에다가 빼기 100을 해주시고 플러스 1 된 거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뭐가 되죠? 얘가 플러스죠. 미쳤나봐요.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첫 번째는 x세제곱 빼기 1 빼기에 x세제곱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1-14번에 있는 1번과 2번의 문제도 손쉽게 풀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네, 이처럼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1-15번 같이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루트 5인 9의 건널비가 44인 직립면체가 내접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직립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뜻인데 우리 직립면체의 가로를 A로 잡으실 거고 세로를 B로 잡으실 거고 높이를 뭐로 잡은다? C로 잡고자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끝에서부터 끝에 연결하는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대각선인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뭐와 똑같다? 그렇다. 지름이가 2루트 5하고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립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대각선의 길이고 이게 바로 2루트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2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건널비를 봤더니 얘는 위에 같은 경우에 넓이는 AB가 되고 밑에는 여기는 BC가 되고 이가 CA가 되죠. 얘네들이 두 개씩이기 때문에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값이 4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이게 모서리의 길이의 모든 총합은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고 싶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의 값은 뭐가 되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된다고 했는데 제곱의 합은 20이고 얘네들 전체 합이 44니까 두 개 더하면 64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기 때문에 84 몇이 되죠? 32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참고사항 하나 두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9의 건널비가 있어요. 첫 번째가 9의 건널비가 있는데 여기서 쓰지는 않았지만 쓸 수도 있어서 같이 써드린 건데 9의 건널비 S는 4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건널비를 알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 9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9의 부피 V는 뭐가 될 것이냐? V는 3분의 4 파이 R 몇 제곱? 세제곱이라는 식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9의 건널비랑 부피의 식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어떤 것을 볼 것이냐? 우리는 이제 다음 번째에 있는 이제 다음 페이지, 43페이지에 있는
16번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더니 합이 5인 A, B, C라고 했으니까 합이 5라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5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3AB, 그 다음에 2B 플러스 C가 3BC, 그 다음에 2C 플러스 A가 3CA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L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풀 건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사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그 세 가지 조건의 식을 제가 한 번에 한번 일렬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는 이제 2A 플러스 B가 3AB, 두 번째는 2B 플러스 C가 3BC, 20 플러스 A가 3CA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변변끼리 더하시게 되면 첫 번째 거는 왼쪽은 이제 A가 3개, B가 3개, C가 3개니까 3에 뭐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오른쪽은 3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미 얘네들 합이 5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AB, BC, CA 값도 5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가 두 번째는 어떠한 식이 나온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값은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값을 구하기 위해서 변형 공식을 쓰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2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는 25 빼기 10이니까 1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 어떤 거? 이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빼기로 묶어볼까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값은 제곱의 합은 15가 되고 빼기 5가 되기 때문에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16번의 문제의 정답은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조건식을 더해가지고 이 식을 만든다는 그 과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번에는 1- 이제 몇 번, 17번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5라고 했고, 이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3AB와 같다고 했을 때 우리는 A, B, C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네, 그럼 저희는 어떤 거 쓸 거냐면 이걸 한번 써볼게요. 곱셈 공식 중에서 이런 곱셈 공식이 있었어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빼기 3ABC라는 곱셈 공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의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여기서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이 합하고 3ABC 합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들 값이 0 된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 15이기 때문에 0 되기 위해서 두 개 곱해가지고 0 되기 위해서는 뒤의 값이 뭐가 된다? 는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변형식을 쓰게 되면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A-B제곱 플러스 B-C제곱 플러스 C-A제곱이 0 되는 값을 우리가 구해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곱, 모든 실수에 여기 한번 써볼까요? 모든 실수에 제곱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모두 더했더니 0 된다는 것은 얘네가 다 0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A하고 B하고 C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A, B, C가 같다는 것은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다 뭐라고 쓸 수 있다? 3A라고 쓰고 그게 15라고 써서 A는 뭐가 된다? 5라고 쓸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원하는 A, B, C라고 하는 것은 다 한 문자로 고치면 A 세제곱하고 똑같겠죠? 그럼 5A 세제곱은 125라고 하는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1-17번의 답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1-18번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얘네들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쟤네들 x 세제곱에 x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을 나타내고자 했더니 a로 나누게 되면 몫이 x 플러스 1이 생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양쪽에다가 이제 플러스 7을 더해가지고 나머지를 없애주시면 x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바로 a의
x 플러스 1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x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 나누는 몫이 a가 되고 나머지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나누고자 하는 식이 1차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제법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뭘로 나누신다? x 얘네들이 0 되게 한 x 값이 마이너스 1로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리제법에서는 내릴 땐 더하니까 1, 옆으로 갈 때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면 빼기 3, 곱하면 3, 더하면 4, 빼기 4에서 나누어 떨어지게 돼서 여기 있는 이 식이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A식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 식이 바로 우리가 x 플러스 1에다가 상수 1차, 2차이기 때문에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라고 하는 이게 바로 A식이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 A식을 다시 뭘로 나눈다? x 마이너스 2로 나누기 때문에 얘를 0 되게 하는 x값이 2가 되겠죠? 2로 다시 나눠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리면 1 되고 곱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되니까 2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얘네들 여기 보시면 이 값이 바로 몫이 되겠죠. 그럼 상수 1차니까 몫은 x 빼기 1이 되고 나머지는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몫은 x 빼기 1, 나머지는 2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4번의 답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1-18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는 이제 2x 19번 또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2x의 세제곱 빼기 5x제곱 빼기 x 플러스 6의 값을 이제 뭘로 나누고 싶냐고 봤더니 뭘로 나누고 싶냐면 2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몫하고 나머지를 안다고 했을 때 q2 플러스 r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나누는 식이 1차 식이기 때문에 조리제법을 이용하기 좀 더 베스트적으로 쓸 수 있겠죠. 2하고 마이너스 6 써주시고 이 값이 0 되게 하는 값이 2분의 3이겠죠? 2분의 3을 써주시면 돼요. 내리면 더하니까 2가 되고 곱하면 3이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하면 빼기 3 더하면 빼기 4가 되고 곱하면 빼기 6 돼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얘네들에 있는 그 나머지 값이 0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먼저 얘네들 값을 조심해야 될 거는 제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2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눗셈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2x의 세제곱 빼기 5의 x의 제곱에 빼기 x 플러스 6이라는 식은 x 빼기 2분의 3이라 붙여주시고 상수 1차, 2차, 상수 1차, 2차 써주시면 2x 제곱 빼기 2x 빼기 4에다가 플러스 0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수를 2x 빼기 3으로 만들려면 2를 곱했기 때문에 2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뒤에는 그럼 x 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고 0은 그대로 붙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바로 QX가 된다는 뜻이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R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Q2에다가 플러스 R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Q2는 4 빼기 2 빼기 2에다가 R도 0이기 때문에 답은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1-19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떤 것이냐? 이제 마지막 문제 1-2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식의 x제곱 플러스 2의 값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그 몫에다가 1을 대입하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쓸 거냐? 나머지 우선 우리가 나누는 식이 1차기 때문에 얘네들 나머지는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상수항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되면 x의 8제곱 플러스 2의 값이 x 플러스 1에 1로 나누시게 되면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a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가 그럼 a를 좀 손쉽게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없애고 싶은데 우리가 qx는 사실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거는 이 값이 0 되게 하는 x 값이 뭐가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에 대입해서 앞에 값을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에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8제곱도 1이기 때문에 3이 되겠죠? 3이 될 것이고 3이 되고 얘는 뒤에 사라지니까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a 값이 3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또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우리는 Q1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여기 있는 구한식에다가 1을 또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1을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2의 값은 3이죠. 그럼 3은 2의 q의 1에다가 플러스 3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0이 2의 q의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q의 1의 값은 뭐가 된다?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20번의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20번의 문제까지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썩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얘네들 정답률이 이제 80% 이상이 나오는 케이스는 우리가 스텝 C의 문제를 도전해 보는 게 좋다는 거고, 만약에 얘네들이 아직 그 50% 정도의 정답, 50에서 60% 정도의 정답률이 있다고 치면요, 스텝 C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주시는 거냐면 앞에 있는 문제 중에서 틀렸던 문제나 예제랑 이제 밑에 유제 중에서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B 단계에 있는 거 틀린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C를 도전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안 그러면 거의 제가 풀어주는 거 거의 외우는 것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해 주신 것도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스텝 3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